안녕하세요 여러분, 바스켓록입니다. 오늘도 롱거 리뷰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되게 오랜만에 또 롱거 리뷰 찾아온 것 같습니다. 요즘에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리뷰 영상을 조금만 이제 좀 안 업데이트를 안 해드려도 조금 이제 아이템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만큼 약간의 강박관념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도 집이 아니죠, 나주에 와 있습니다. 전라도 나주에 와 있고요. 오랜만에 또 나주에 왔는데 나주는 차량으로 올 수 있는 거리가 여러분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운전하는 걸 요즘에 너무 힘들어해서 기차 타고 나주에 왔는데, 제가 차를 끌고 다닐 때는 리뷰 찍을 때 신발을 들고 다녀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기차까지 타고 오면서 신발 4켤레를 들고 이 장비들도 좀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리뷰를 해야 하냐, 그래도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것 같고, 이 녀석을 이제 리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리뷰를 해드릴 영상은 코비9이고요. 그 다음에 영상 파트는 아마 소개 파트, 퍼포먼스 리뷰 파트, 다음에 오늘 퍼포먼스 리뷰에 특별한 특성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바로 통풍 파트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뒤에 이제 차후 리뷰 파트까지 이렇게 크게는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굳이 그렇게 힘들게 들고 가서까지 리뷰를 해야 되는 이유,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코비8 프로토로부터 얘기를 좀 꺼내보면, 저한테 이제 코비8 프로토로 구매하셨냐고 많은 분들이 막 DM을 보내주시고, 좀 구매했으면 좀 공유를 해달라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저도 이번에 구매하지 못했습니다. 정가로는 구매하지 못했고, 이번에 워낙 회사에 좀 큰 이슈들이 터져서 그거 준비하느라고 그쪽에 시간을 많이 배분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픈런 이런 걸 하나도 못 갔습니다. 하나도 못 가고, 그나마 이제 갔던 데가 분당 서현, AK 서현점 갔었는데, 나왔다는 소리도 있었는데, 저는 일단 제가 갔을 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발 늦은 것 같기도 하고, 25일날 갔었는데, 24일날 아마 발매가 됐겠죠. 그래서 한 발 늦었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정가로는 구매를 못했고, 다음에 오픈런도 가지를 못했고, 그래서 리셀가로 구매를 했습니다. 리셀가로 구매를 했고, 리셀도 어느 정도는 제가 예측한 가격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포인트 부분도 이제 다 분석이 돼서 요 시점에 사면 요게 거의 최저가다라는 그 시점을 어느 정도 분석을 할 수 있게 돼서 어쨌든 생각을 했고, 이번에 생각한 코비8 프로토로 리셀가는 30에서 35만 원 사이를 예측을 했었고요. 그래서 35만 원 언더로 떨어지면 무조건 구매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저는 구매를 해서 이번 주 수요일 날 도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상 도착 시간이 수요일이고,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오면 오지 제품과 비교를 하는 영상을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일단 여러분 리셀 가격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30에서 35 사이가 거의 최저가 선이다. 그 정도에서 거래되면 괜찮을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초반에 또 40만 원대 거래가 되기도 하더라고. 270 사이즈 기준으로. 근데 이제 아마 여러분 리셀의 이 가격은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매를 안 하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점점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잘하면 20만 원 후반대에도 기대해 볼 만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밑으로는 제 생각에는 28, 9만 원 밑으로는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다 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2만 원에 발매가 됐기 때문에 20만 원 후반이 진짜 미니멈하게 떨어지는 거고, 30만 원 초중반에서 구매를 하시면 거의 그 가격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중에 또 리셀 가격 요런 포인트 부분들 또 하는 영상을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려드리도록 하고, 일단 그렇게 됐다 코비8은. 그래서 오면 또 설명해드리고, 굳이 코비 이 오지 제품들을 리뷰를 해야 되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코비 오지 리뷰를 영상을 올리냐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비 오지 제품이 좋지가 않은데 코비 프로트로가 나왔을 때 여러분 구매를 해야 되냐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코비 제품 자체가 안 좋았던 제품이 거의 없어서 힘든 부분이긴 하겠지만, 누군가는 오지 제품을 올려줘야 프로트로 때 어느 정도 감안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비교를 해서 구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프로트를 올려드리는 부분이고, 아니, 오지를 올려드리는 부분이고, 코비는 기본적으로 5탄부터 11탄까지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아왔던 농구화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나오는, 그 시리즈 사이에 나오는 프로토로 제품들은 웬만하면 코비 8 정도 인기는 버금갈 거다. 가장 많이 신고 인기가 많은 5, 6 제품들은 계속 4, 50만 원대를 유지할 거고, 다음에 이 코비 8 정도는 30만 원 초중반대에서 계속 형성이 될 거다. 코비 9도 아마 그 정도의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지 제품 리뷰를 해드린 부분이고, 그러면 왜 코비 9은 리뷰를 하느냐? 그 부분은 자,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명을 드리고, 기본적인 부분은 이 정도 소개를 해드렸으면 좋고, 코비 9은 여러분, 굉장히, 코비 5 때도 굉장히 혁신적인 부분을 가져갔죠. 바로 로우컷. 이 코비 9은 그와 반대인 녀석으로 혁신적인 녀석입니다. 일단 코비가 팔을 신음으로써 부상을 좀 많이 당했었고, 치명적인 부상으로 인해서 코비가 그 에리게이바 디자이너한테 굉장히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 9가지 정도 되는 부분을 요구를 했던 걸로 제가 알기로는 기억을 하고 있고, 이 에리게이바도 최대한 많이 넣어서 반영을 하려고 했고, 특히나 이 코비 이 9 녀석은 엘리트 버전, 다음 엘리트 로우 버전, EM 버전 이렇게 총 3가지 버전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3가지 버전으로 나왔었고, 이 3가지도 각자마다 또 다른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부분은 이번에 리뷰해드릴 퍼포먼스 리뷰는 이 EM 버전입니다. EM 버전이고, 상세한 퍼포먼스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 외관입니다. 먼저 박스부터 보시면 측면에 코비 로고, 이쪽에도 코비 로고, 위에는 코비 사인, 다음에 디자인은 코비 패턴을 상하 이렇게 겹쳐서 나가지고 디자인된 로고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안에는 이렇게 코비 로고가 들어가 있는 종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코비 프로트로 9이 내년도에 나올 거라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죠? 제전 연월이 있습니다. 안 보이시겠지만 제전 연월이 2014년 3월이네요. 2014년 3월입니다, 여러분. 내년도는 몇 년도죠? 2024년이죠. 10년 됩니다, 여러분. 10년. 나이키가 이런 10주년 이런 거 굉장히 의미 있어 하기 때문에 분명 내년도에 9이 나올 거다. 개인적으로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박스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내년에 나올 거라 예상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10년 되는 해다. 생각을 하고 있고, 먼저 외관을 좀 보시면, 짜잔. 굉장히 일반적인, 약간 팔대와는 다르게 약간 조금 이 발등 쪽이 조금 올라와 있고, 기본적으로 그런 쉐입으로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팔이 좀 더 낮은 페라리 스포츠카 같은 느낌이었다면, 이번에 9은 약간 포르쉐 같이 조금 더 올라와 있는 디자인의 로우컷 디자인으로 형성이 좀 되어 있다. 말씀을 드리면 되고, 이게 EM 버전이죠. 나이키는 굉장히 약어 쓰는 걸 좋아합니다. 뭔가 그렇게 숨기고 싶어 하는 게 많은지, 약어 쓰는 걸 좋아하는데, EM은 엔지니어 메쉬라고 해가지고 좀 공학적으로 메쉬 소재를 쓰고 있다라는 의미를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쉬 소재를 썼지만 기본적으로 위치나 피팅감에 따라서, 그러니까 피팅감을 위해서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른 메쉬 소재를 쓰거나 다른 패턴의 구조의 메쉬를 적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이게 국내 첫 퍼스트 컬러 EM 버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버전이 가장 많은 농구인들이 가지고 있는 코비 9 EM 버전일 거고, 국내에서는. 그 다음에 굉장히 외관적으로 디테일 마감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엘리트 버전은 여기 카본 파이버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고, 이쪽에도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고, 다음에 뒤에는 거의 비슷한 디자인인데, 이게 바로 코비 발 수술한 봉합 디자인으로 된 녀석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 패턴을 많이 쓰게 되어 있고요. 이 패턴은 후속작에도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발목의 지지, 특히나 뒤쪽 지지를 위해서 뒤쪽 힐컵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딱딱하고요. 굉장히 딱딱하게 만들어졌고, 측면 여기까지 다 딱딱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앞쪽은 엘리트 버전은 이제 플라이 니트 소재를 써가지고 되어 있고, 측면에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라이 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안에 까만색 보이시죠? 그래서 보시면 플라이 와이어가 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소재도 굉장히 좋은 소재를 썼다. 베이스 소재 치고도 굉장히 좋은 소재고, 측면에는 이중 메쉬 들어가 있고요. 다음 엘리트 버전은 플라이 니트 써가지고 조금 더 고급 소재를 많이 썼다. 이 고급 소재를 쓰는 것도 코비가 의뢰한 적용해달라고 한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정도 설명을 드리면 외관은 될 것 같고요. 확실히 예전로 이 나이키 모델들이 확실히 디테일이 좋다, 마감 처리도 좋고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외관은 이 거의 완벽한 디자인의 로우컷, 좋은 소재들을 써서 마감이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쿠션입니다. 드랍인 인솔 쿠션으로 되어 있고, 인솔 쿠션을 쓰고 있습니다. 인솔 폼 쿠션을 쓰고 있고, 인솔에서 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코비 8 프로트로도 인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돌출형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그 깔창에. 돌출형 구조가 그냥 여러분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인솔 쿠션을 쓰는 GT커드 1이나, 그 다음에 최근에 리뷰해드렸던 코비 8이나, 다음에 이 코비 9도 그렇고, 보시면 인솔 쿠션을 쓰는 녀석 중에 이 돌출형 구조가 있는 이유. 그 이유는 여러분, 아이가 있으신 부모라면 알 겁니다. 왜 키즈 카페 가면 양말 신고 입장하는 데가 있죠. 그래서 양말도 보통 양말은 안 되죠. 이 밑에 고무가 달린 양말을 신어야 된다. 근데 그 보시면 고무 이렇게 따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신발을 신었을 때 밀리지 말라고. 이 고무를 넣는 거. 이 패턴을 넣은 이유도, 돌출 구조를 넣은 이유도 신발 신을 때는 좀 불편하죠. 딱 밀리기 때문에. 근데 일단 신발 발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이 돌출형 구조가 이렇게 안 움직이게끔 하기 위해서 돌출형 구조를 만들어 놓은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피팅감 가서 말씀을 드리면 되고, 이 쿠션은 일단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소프트합니다. 소프트와 하드 비율을 나누면 9대1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갈게끔 반발 탄성보다는 충격 흡수를 위한 쿠션 시스템이다. 최근에 나오는 폼 쿠션 대비해서도 굉장히 소프트하게 만들어진 쿠션이고요. 아마 인솔 폼 쿠션 치고는 앞으로는 이런 푹신푹신한 인솔 폼 쿠션이 잘 안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좀 더 많은 가스를 투입을 해야 되고 그만큼 가볍게 만들어낸 인솔 쿠션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쿠션은 굉장히 발 전반적으로 물컹물컹한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의 몰랑몰랑한 쿠션이고요. 그래서 약간 발 군형이 이렇게 너무 푹신푹신하기 때문에 뭐 GT커드 1은 소프트하면서도 반발 탄성이 있는 구조지만 주미어를 썼기 때문에 이 녀석은 주미어가 없기 때문에 인솔 쿠션만으로는 굉장히 푹신푹신한, 그래서 충격 흡수가 강한 쿠션이다 하고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되고, 아마 코비 9 프로트로가 나온다면 쿠션은 이 녀석보다 훨씬 하드하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측을 미리 해보자면 각 특성마다 좀 예측을 해보는데, 코비 9 프로트로는 쿠션은 이거보다 훨씬 하드하게 나올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쿠션 시스템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여러분 피팅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이즈 추천은 반 다운을 추천드립니다. 오지 기준으로는. 자, 그럼 프로트로는 어떨 것 같냐 예상을 해보라고 하시면 정 사이즈로 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프로트로로 나오는 녀석들은 인솔 쿠션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반발 탄성이 높은 녀석들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서 인솔 룩 두께가 조금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지면서 내부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같은 사이즈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마 정치수를 신어줘야 될 거다 라고 예측을 미리 해보고, 이 녀석 오지 기준으로는 반 다운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발볼러 분들은 오지 기준으로 정치수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볼은 93mm 정도 나오고 길이는 딱 265로 딱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이즈는 정확하게 나왔다. 그래서 발볼도 어느 정도 있게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반 다운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발볼러 분들은 길이감이 조금 타이트할 수 있으니까 정치수 신으시면 될 것 같다 추천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인솔 쿠션 깔창에 올라와 있는 돌기들의 이유가, 드랍인 인솔 시스템을 쓰게 되면은 나머지 어퍼 소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드랍인 인솔 들어가면 이 사이에 간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간격이 생기게 되면 안 그래도 불안한 부분인데 이 간격까지 생기면 더 불안해지겠죠. 또 많이 신다 보면 늘어나기 때문에 그 간격은 더 커집니다. 아무리 인솔 쿠션을 정교하게 딱 맞춰서 넣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인솔 쿠션 빼기 힘든 이유, 이 흔들리지 말고 웬만하면 꽉 맞춥니다. 꽉 맞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발이 흔들릴까봐 돌출형 구조를 넣어서 발이 이따 들어가기만 하면 잘 안 움직이게끔 하기 위해서 돌출형 구조가 있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이 코비 9EM은 측면에 플라이 와이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측면도 굉장히 잘 잡아주는 부분이 있고, 슈레이스 홀도 6개를 가지고 가죠. 그리고 비율도 여러분, 가장 제가 좋아하는 슈레이스 비율이 앞뒤 비율이 거의 1대1. 여기와 여기가 1대1 되면 굉장히 좋은 슈레이스 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녀석은 71mm와 68mm 거의 1대1 비율로 가져가기 때문에
피팅 면에서도 굉장히 우수하다. 그리고 메쉬 소재 파트에서는 요 앞에 또 코팅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팅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 그래서 코비가 좋은 소재를 좀 많이 써달라 했던 부분들, 힐컵 쪽 피팅감. 근데 이 부분은 너무 딱딱해서 이 약간 뒤쪽에 부딪히면 딱딱해서 그 부분들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문제 없었습니다, 여러분. 크게 문제가 없었고 피팅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상점을 줄 만한 녀석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힐 슬립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뒤에 힐 쪽 부분에 대한 호불호 부분, 딱딱한 이 호불호 부분이랑 그다음에 쿠션 여러분 이 꺼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되면 언제 다 꺼지게 돼 있습니다. 언제 꺼지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만족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단점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자기가 만족을 하면 그 내구성은 좋은 거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뭐 샀는데 뭐 몇 달 만에 꺼지거나 이러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1년은 한 종만 신다고 1년은 버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팅 부분도 굉장히 만족하고 내구성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피팅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팅 부분도 괜찮은 부분이니까 나중에 프로토로 나오시면 꼭 한번 신어보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여러분 무게입니다. 여러분 265g에 여전히 330 초반대, 335g.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드라이빙 인스톨 썼음에도 불구하고 335g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코비는 그런 부분들 끝까지 디자인하게 요구를 했다. 그래서 이 나인 때까지만 하더라도 300g대 초반대를 유지해주고 있다. 라는 부분은 굉장히 높게 평가해야 될 부분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고요. 지상고 부분도 28mm 가져가는 부분이거든요. 28mm의 지상고에 좋은 쿠션감, 그다음에 좋은 피팅감, 가벼움, 이런 3박자, 4박자가 다 만족이 되기 때문에 이 코비가 계속 명기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역 롱보아드가 붙어도 전혀 밀리지 않는 부분. 지금 나오는 현역 부분들은 하나가 만족이 되면 어느 하나 특성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코비는 그러는 게 좀 적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패턴들이 굉장히 완벽에 가까운 모양들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괜찮을 거다. 335g이다. 그러면 여기서 프로토로 예측은 얼마냐? 기본적으로 좀 더 무거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상을 해보면 265나 70 기준으로 360g대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녀석보다 한 20g에서 15g 정도는 업될 거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350과 360, 360대 아니면 350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토로는 이거보다 조금 더 무거워질 수 있다 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예측을 해보자면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코비는 굉장히 가벼운 농구화에 속하기 때문에 프로토로도 그렇게 무겁지는 않는 녀석이겠죠. 하지만 오지보다는 무거워질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무게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 접지입니다. 접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간격이 이 패턴의 이 사이의 간격이 지금 보시면 거의 1.2mm대 정도 나오죠. 1.2mm대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토박스 그 깊이가 지금 보시면 1.6mm 정도 나왔었나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1.8mm 나왔네요. 1.8mm에 1.2mm 간격이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촘촘하게 가져가고 있다. 접지는 거의 최상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플레이할 때도 일요일날 플레이할 때도 느꼈지만 너무 잘 잡아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웃되는 공을 살려줘서 빨리 가서 빨리 팍 썼을 때도 불구하고 팍 잡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할 만한 접지를 여러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접지 부분도 거의 완벽하다. 그래서 어느 특성 하나 부족한 점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비 9 역시 명기였구나 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접지 부분도 굉장히 상책에 속하니까 실망 안 하시고 신으실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가성비가 아니라 통풍입니다. 드디어 제가 여러분 통풍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고요. 실패도 한번 했고요. 제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열화상 카메라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구매하려고 6개월 전부터 계속 당근마켓을 보고 있었습니다. 당근마켓을 보고 있었고 한번 샀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작동이 안 돼가지고 실패를 했고 이번에는 좀 고가
브랜드 모델에 싸게 나와서 구매를 하게 됐고요. 측정이 너무 잘 됐습니다. 그래서 통풍을 어떻게 테스트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고, 해외 리뷰 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 통풍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많이 공감이 좀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열화상 카메라를 구매를 해서 테스트를 하게 됐고, 제가 측정한 방식은 일단 내부 온도를 50도까지 여러분 올립니다. 내부 온도를 50도까지 올리고, 그다음에 36도가 될 때까지 떨어지는 시간 측정을 합니다. 그 떨어지는 시간이 빨리 떨어질수록 통풍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코비9 같은 경우에는 그 통풍 시간이 50도에서 36도까지 떨어지는 데 걸린 시간이 3분 정도 소요됐습니다. 3분 정도 소요가 됐고, 이 3분이면 그럼 통풍이 좋은 거야? 물어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비교군으로 제가 지니버틀러 1을 또 테스트를 했습니다. 지니버틀러 1이 1분 30초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니버틀러 대비해서는 코비9이 통풍이 훨씬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중 메쉬도 썼고, 옆에 카본 플라이어 와이어도 있고, 플라스틱 들어가 있는 측면들이 좀 많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 조금 통풍이 지니버틀러 대비해서 안 좋게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3분 기준으로 평균인 3점을 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1분 30초가 어쨌든 지금 이 통풍 시스템 찍은 걸로는 가장 적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만점을 기준으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 30초를 만점으로 잡고 3분을 3점으로 잡으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추후에 여러분 5분 이상 되는 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적게 평가를 할 거고, 다양하게 여러분 통풍 테스트 시도할 겁니다. 이번에 한 가지 더 트라이를 했어야 되는데 카메라를 안 들고 와서 트라이를 못했던 부분인데, 다음 리뷰 영상에는 반드시 나옵니다. 여러분 반드시 나올 거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테스트를 해봤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번 열화상 카메라를 찍으면서 좋았던 점이 각 농구화마다 통풍되는 나오는 부위가 좀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비9부터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여기에 일부러 뜨거운 바람이 들어가고, 여기에 가장 많이 오픈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장 빨리 초반에는 열이 빠집니다. 그래서 딱 떼자마자 가장 먼저 열이 빠지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갑자기 열이 확 이렇게 올라오면서 처음에는 이쪽에서 열이 높은 부분이 포인트가 잡히고, 그 다음 부분에는 이제 열이 가장 덜 빠져나가는 부분이 최고점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 코비9 같은 경우는 여기 스우시 부분 있죠. 여기 스우시 부분이 지금 다 막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높은 열을 받아서 가장 늦게 떨어지는 온도가 가장 늦게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여기 한 포인트다. 하지만 측면에 메쉬 소재로 인해서 구멍이 많이 뚫려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게 되면 여기도 금방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코비9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이 부분이 가장 온도가 늦게 떨어집니다. 온도가 늦게 떨어지고 이쪽 순으로 지금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가장 온도가 늦게 떨어진다. 그래서 이쪽 기준으로 30도가 될 때까지 측정을 했었고요. 지니버틀러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극명하게 나옵니다. 지니버틀러 여기 앞쪽 부분, 이 앞쪽 부분이 온도가 가장 늦게 떨어집니다. 나머지 부분은 가장 먼저 빠지고, 이 측면 부분에서 가장 온도가 늦게 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자기 농구화마다 빠지는 부위가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에 통풍이 잘 되고 안 되고는 그 떨어지는 시간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음에 또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자기 신발 어느 쪽에서 통풍이 잘 빠지는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통풍 시스템을 또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통풍은 앞으로 조금 더 많이 발전이 돼야 될 거기 때문에 계속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분 신경 써주시면 되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 좋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통풍은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는 여러분 가성비입니다. 가성비는 코비는 솔직히 의미가 없죠, 여러분. 너무 비싼 리셀 가격을 뭘로 이 가성비를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정가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여전히 코비는 그 당시에 나왔을 때도 그 비싼 돈 주고 사면도 불구하고 주변에 코비를 신는 사람들은 돈 아까워 라는 얘기를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 가격을 주고도 매력적인 농구화였고요. 오지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녀석이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20만원이 넘었던 녀석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이컷 제품으로 나왔고, 이 플라이 니트 소재로 잘 적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경 말 수 있게 양발 신는 부분,
이게 최초의 농구입니다, 여러분. 그 양발 타입으로 나온. 코비가 이 부분을 강조를 했었고, 보호대를 안 하고 발목을 잡아주는 타입으로 가져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뒤쪽에는 굉장히 플렉시블하게 당겨서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앞쪽에는 또 합 보시면 합선 가죽 여기 쓰고 있고, 측면에도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잡아주는, 발목 잡아주는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나왔던 코비9 엘리트 버전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가격이 20만원 초반대에 형성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메쉬 타입들 녀석들은 그나마 좀 싸게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 18만원대에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좀 소개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여러 개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국내 첫 발매되었던 퍼스트 컬러 제품입니다. 이거 말고도 뭐 초록색도 나왔고, 그다음에 흑백 조합의 배틀맨 컬러 나왔었긴 했는데, 이 녀석이 그 첫 번째 퍼스트 컬러였고요. 다음에 이 녀석이 로우 버전의 첫 퍼스트 컬러, EM 버전으로 나왔던 첫 로우 퍼스트 컬러였고, 로우 컷 중에는 가장 먼저 나왔던 로우 컷 디자인 컬러였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가장 농구 동호인들이 그나마 코비9을 아직 농구장에서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9 모델 디자인이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과 이 녀석입니다. 바로 브루스리 버전이죠. 노란색과 빨간색의 디자인, 노빨 검 디자인의 브루스리 컬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바로 차이나팩 버전입니다. 빨간색과 골드의 이 조합의 차이나팩 시리즈도 나왔었죠. 개인적으로는 디테일은 이 차이나팩이 가장 많은 퀄리티를 가져가고 있고 이쁘게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브루스리도 굉장히 이쁜 컬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브루스리는 어쨌든 호불호가 없는 국내인들한테는 그 브루스리만의 이미지를 가져가는 녀석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모델이고, 뭐 어쨌든 다 이제는 현재는 안 나오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리셀러 구매를 하신다면 뭐 차이나팩 개인적으로 가장 높은 퀄리티를 자랑하기 때문에 구매를 하셔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맞지만 굳이 한번 신어보시고 싶다면 요 녀석 나오면 잘 구매를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나올 이 9 프로토의 가격은 아마 똑같이 한 22만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가 있겠죠. 21만 9천원에 나올 예상을 해봅니다. 예상을 해보면. 그래서 그 부분 아마 생각을 하시면 이거랑 비슷한 80%만, 한 8, 90%만 잘 복각이 프로토로 돼서 나오기만 하더라도 아마 굉장히 좋은 녀석이 될 거다. 여전히 코비9은 괜찮은 녀석이었다라는 생각을 한번 되짚어보게 되네요. 그래서 최근에 코비 오지들 다시 꺼내서 신으면서 역시 코비가 굉장히 많은 걸 남기고 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아쉽기도 하고, 그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더 좋은 제품들이 나왔을까라는 고민도 해봅니다. 그래서 나이키가 다행히 앞으로는 계속 코비 제품을 나온다고 하니 많은 분들의 염원이겠지만 진짜 좀 많이 찍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찍어내서 많은 분들이 좀 신었으면 좋겠고, 과연 이렇게 리셀가를 형성하고 하는 것들이 과연 나이키가 원하던 것이었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 리뷰 시간이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이번 리뷰 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코비9은 이걸로 마치고 후에 이제 바로 리뷰해 드릴 게 트레이형 3입니다. 트레이형 3 지금 도착을 해서 아마 내일 처음 신어볼 수 있을 것 같고, 수요일 목요일쯤에 코비8 프로트로가 제 손에 들어올 것 같고, 그때 또 비교 영상 리뷰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이 KD 준비하고 있습니다. KD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구매는 안 했는데 하려면 지금 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는 있는데 조금 기다려보고 있는데, 어쨌든 KD가 아마 그 다음 구매를 하게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저가 브랜드, 저가 농구화를 또 하나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가 생각해놓은 녀석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해서 드릴 예정이고, 이벤트도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머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만간 이벤트 제품들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드리고 어떤 방식으로 할지 영상 또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 그래서 아마 여러 순서대로 아마 영상이 올라올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번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 또 좋은 일주일 되시길 바라면서, 그럼 여러분 저는 이만 안녕.